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만약에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일단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오, 내가 알려주려던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도 맞네. 만약 학대받는 노인이 부상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대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 피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먼저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해야지. 아, 그렇네. 역시 신고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말이야.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땐 노인 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지. 바로 1577-1389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번호야.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24시간 언제든 전문 상담원이 상담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꼭 전화로만 신고해야 해? 왠지 너무 떨려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지. 그런데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면 학대인지 애매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알고 보니 그냥 가족끼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애매하지 않나? 괜히 잘못 의심했다가 남의 집 문제에 참견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말이야. 물론 직접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을 거야. 게다가 이런 일이 보통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대당하는 당사자인 노인도 그래도 내 자식, 그래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고 참으려는 경우도 많고 가정 말고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장의 92%, 시설 직원의 45%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 뭐? 그냥 의심만 하고 말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글쎄, 아무래도 이게 노인 학대 행위가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 노인이 실제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니? 그런데 조금 의심스럽긴 해도 학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개인적인 판단으로 노인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인학대는 점점 더 은폐되고 장기화되고 말겠지.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의심된다고 신고하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신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떤 경우가 노인학대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노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노인학대의 유형과 징후에 대해 설명해 줄게.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신체 구타, 억압, 강제로 가두거나 통제,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하는 것, 약물 및 주사를 강제 복용, 투입하는 것, 강제 노동 등이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어. 만약 노인의 몸에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 등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에 출혈이나 묶인 흔적 등이 신체에 있고 위축감이나 두려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지. 아무래도 상처 같은 건 눈에 쉽게 보이는 거니까
평소에 주변 어르신의 관심을 좀 기울인다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렇지.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야.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정서적 학대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징후를 나타내기도 해.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이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하거나 화가 난 분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또 극단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기도 하지. 그렇구나. 주변에 노인이 있는 집에서 다툼이나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리면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 다음으로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폭행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도 성적 학대에 해당해. 또 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모두 성적 학대야.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사건이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법원에서 당연히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 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성적인 문제는 다들 수치스럽다며 숨기려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도 말하기 어려운데 노인들은 더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일단 노인이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린 경우,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나 항문 부위 주변에 타박상이 있거나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성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어. 이런 물리적인 징후가 아니라 정서적 징후도 나타나는데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것 등이 성적 학대의 징후라고 할 수 있어.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경우도 성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지.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야.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해. 예를 들어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하는 경우,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을 가로채는 등이 여기에 해당해. 그런데 자녀에게 재산을 정말 증여한 것일 수도 있잖아. 경제적 학대가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사실 노인들 자신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용돈을 준다는 생각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니까. 일단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본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이나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 변조한 경우가 발견된다면 1차적으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또 노인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의 명의로 전환되었다거나 은행 계좌에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포착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어.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결정을 통제하는 경우가 주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방임은 뭐야? 방임도 노인학대의 일종이야.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포기하는 행위를 방임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 혹은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방임에 해당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 같은 걸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만약 대소변 냄새나 악취, 염증, 욕창 등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거나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세탁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등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가 대표적인 방임학대의 징후야. 식사를 챙기지 않아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인 경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어. 그런데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자기방임이라고 해. 아, 방임과 차이가 뭐야? 방임이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해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면,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치료나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경우 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마지막으로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노인을 시설 입소시킨 후 보호자가 연락두절하거나 낯선 장소에 노인을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야. 이거 완전 현대판 고려장 아니야? 6위의 징후는 명확해.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자신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버려져 있는 경우,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소시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6위의 대표적 예측 징후라고 할 수 있어. 설명을 듣고 나니 주변의 노인분들 중 학대를 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의심해 본다면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바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노인 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돼서 신고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거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2019년 기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33개로 총 34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의심 사례가 신고 접수, 상담 요청되면 전문 상담원이 학대 상황을 파악해 그 다음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거지. 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 피해 노인 또는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비롯해 학대 노인 전용 쉼터를 연계하거나 지정 양로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사례를 종결하게 되는데,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실시하지. 와,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그런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게 뭐야? 양로원 같은 거야? 양로원은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복지시설을 말하는 거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피해 노인의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시설을 말하는 거야.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에 18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 학대 피해 노인을 긴급 보호하기 위해 의식주를 포함한 쉼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법률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쉼터 보호 이후에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 가족들이 버려서 갈 곳이 없는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엔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지정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시설 입소도 연계되고 있지. 다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피해 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는 입소가 불가능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 피해 노인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인 및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지. 아니, 노인 학대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대체 뭘 해준다는 거야? 학대 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네. 맞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뭔데? 바로 노인 학대 신고.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있는데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소용없을 테니까 말이야.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로구나. 그렇지.